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범죄 사실을 인식하는 걸 고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위법성 인식이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무슨 설이냐면 책임설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학설, 미국 것 말고 우리는 이렇게 범죄 사실 인식은 무슨 요소다? 구성요건 요소고, 위법성 인식은 책임이다. 그리고 요거를 뭐라 그랬어? 요거 인식한 걸 우리는, 이거 인식한 걸 우리는 뭐라 그랬다? 고의 그랬어.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식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범죄 사실 인식과 무슨 인식? 위법성 인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착오를 좀 보죠.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 착오. 내가 인식한 것과 뭔 사실이 다른 걸 우리는 착오라 그러잖아. 예.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한번 보자고. 인식과 그다음에 이제 현재야 존재. 현상이랄까 현상. 현재 있는 거. 나는 범죄 사실을 인식했어. 인식은 했는데 현상은 범죄 사실이 아니야. 나는 이건 범죄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범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 안경을 지금 가져가면서 나는 남의 재물을 훔치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면 이게 내 거야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형법제 현아죄는 허가나 적극적 범죄 사실에 착오해서 여기를 제27조가 불능범 이래놨어. 불능범. 그래서 읽어보자고. 실행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범죄 사실이 아니야. 위험성 있는 때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랬어. 여기 27조의 불능범입니다. 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 적극적으로 자신은 범죄 사실을 인식을 했지. 적극적으로. 근데 범죄가 아니지. 이걸 적극적 뭐라 그래? 범죄 사실의 착오 이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어. 적극적 범죄 사실의 착오란 말이야. 또는 여기를 불능범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이렇게 불러. 불능범이란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한 거지. 존재하지도 않은 범죄 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거지. 이게 바로 뭐야? 범죄 사실이죠. 불능범이야. 적극적 범죄 사실이죠. 27조야. 처벌하지 않은 게 원칙이지만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해. 뭐라고? 불능미수로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하나 있어. 나는 A 범죄 사실을 인식했는데 현상은 뭐냐면 비범죄 사실이야. 이거는 15조, 지금 이 시간에 배울 거야. 15조가 그 나오잖아. 사실의 착오에서 15조가 나와 있다고. 사실의 착오.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그러니까 자기가 중범죄를 인식하지 못했지. 여기 비범죄가 A범죄보다 중하단 말이야. 그때는 중한 범죄로 뭐 할 수가 없다? 벌하지 아니한다. A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거야. A범죄, B범죄를 봤을 때니 B범죄가 A범죄보다 중하더라는 거야. 그때는 뭐 한다? 중한 범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야. 15조가. 제2항은 이제 결과적 가중금이 있다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법성 인식에 그러니까 봐봐. 사실의 착오와 불능범의 구별은 뭐가 있어? 사실의 착오는 존재한 범죄의 사실에 관한 착오지. 비범죄가 존재한 나는 뭐라고 생각했어? A범죄라고 생각했고
불능범은 뭐야? 존재하지 않은 범죄 사실이라는 착오지. 이해돼? 요걸 물어봤단 말이야, 경찰직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불능범과 불능것도 불능미수 관계없잖아. 뭐 불능범, 불능미수들. 사실의 착오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뭐가 달라? 인식은 똑같아, 둘 다. 그런데 불능미수는 존재하지 않은 범죄 사실에 관한 착오고, 사실의 착오는 뭐야? 존재한 범죄 사실에 관한 착오란 말이야. 요거는 똑같잖아, 둘 다. 뭐가 달라? 여가 다르잖아. 얘는 존재하지 않은 범죄 사실에 관한 착오고, 얘는 뭐야? 존재한 범죄 사실에 관한 착오란 말이야. 요게 경찰적인 물어보는 문제야. 판례이기도 해. 맞지? 자, 이번에는 자기는 위법하다고 인식을 했어. 그런데 적법한 경우가 있어. 나는 위법이다 그랬는데 이거 적법이야. 이거는 법에가 규정이 없어. 법에 규정이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할건 법에 없어. 규정이 없으면 절대로 뭐 한다? 처벌을 못하는 거야. 처벌할 수가 없어. 왜? 사람처럼 뭐야?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처벌 못하면 되거든. 됐죠?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적극적마다 법률의 착오라 그래. 적극적 법률의 착오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나는 적법하다고 인식을 했는데 위법한 경우가 있어. 여기를 우리가 16조에서 법률의 착오라 그래.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법률의 착오라 그래. 자신의 행위가 법령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오인하는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요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말을 바꿀 수도 있어. 그러면 자, 그래. 그 13페이지 봐봐. 6번 문제. 형법상 착오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놨잖아요. 이거 이창기 시험제다. 요 그림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림만. 요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 했습니다. 그림. 자, 보자고. 기억. 행위자가 일행위에 의하여 이미 의도한 결과가 발생했다 믿었으나 실제는 연속된 이건 뭐지? 어차피 가로로 우리나라 판례가라지 지금 요거. 객관적 고의잖아. 기억은 틀렸고. 니은. 정당 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은데도 그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상태. 뭐지 아까? 다학전에 배울 위법성 조각에 관한 착오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위법성 조각에 관한 착오. 나는 야 정당해 라고 했는데 뭐야? 정당하지 않은 거야. 무슨 착오로 봐? 우리나라는 법률의 착오로 봐. 나는 적법하다 생각했어. 자, 법률의 착오. 엄격 판례가 엄격책이니까 뭐야? 정당한 이유가 있어 뭐가 돼? 고의 성립해 안 해? 엄격책 소리하면 고의 성립해. 성립합니다. 무조건 고의 성립하죠. 언제나. 디귿.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행위자는 위법한 것으로 오인을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요. 적극적 법률의 착오. 이걸 다른 말로 환각범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용어를 써요. 여기를 법률 규정, 요거를 처벌하지 않죠.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환각범 또는 적극적 법률의 착오죠. 위법하지도 않은데, 즉 적법인데 나는 뭐야? 위법하다고 생각했잖아. 여기잖아, 여기요.
법에 규정이 없어요. 처벌 못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은 틀렸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한 거 아니에요.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은 틀렸습니다.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어디야? 범죄 사실 불능금에 대한 거예요. 존재하지 않은 범죄 사실을 나는 존재한다 믿고 한 경우죠. 이 경우 27조가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예요. 여기는 나는 좀 적법인데 나는 위법하다고 인식했죠. 이 적법을 시험에서 뭐라 해놨어? 위법하지 아니함에도 이렇게 놨잖아. 위법하다고 인식한 여기잖아. 틀렸죠? 법률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을은 지금 곧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여기를 좀 보자고. 그러면 지금 사실의 착오는 달리 말하면 범죄 사실 인식에 대한 착오죠. 그러면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면 당연히 무슨 착오가 아니야? 사실의 착오가 안 됩니다. 사실의 착오가 되려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고의의 인식 대상이 돼야 돼. 범죄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나온 게 책임 능력. 아까 책임 능력은 뭐지? 책임 조각에 대한 거지. 책임 능력에 대한 착오는 무슨 착오가 아니다? 사실의 착오가 아니다. 우리 시험에 작년에가 나왔던 거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남에 하겠지만은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벌하지 않는다는 걸 친족상도례라 그래요. 친족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 아니지. 친족상도례 친족 뭐니까? 처벌 조건 문제니까. 그래서 아버지 것인 줄 알고 훔쳤는데 아버지 친구 것입니다. 착오 아니죠? 왜? 그건 인식 대상이 아니거든. 절도죄로 뭐 한다? 처벌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15조가 뭐라 되어 있냐면 A범죄를 인식했는데 B범죄를 했는데 이때 중한범죄로 벌하지 않는다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 15조를 본다면 인식범죄와 그 다음에 뭡니까? 발생범죄가 경중의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중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경중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살인이야. A를 죽이려고 했는데 누굴 죽여버린 거야? B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같은 살인 경중의 차이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법에 규정이 없어요. 법에는 뭐만 나와 있어? 경중만 나와 있어요. 경중만. 할 수 없이 뭘 한다? 학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설로 그림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봅니다. 먼저 우리는 이때 A죄와 B죄가 예고 인식이죠. B죄가 좀 경중의 차이가 없을 때입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으면 뭐로 한다? 중한범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조문회가 있는 말이고 지금 경중의 차이가 없을 때입니다. 비교가 불가능할 때 동일 범죄일 수가 있고 다른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겠죠. 그렇잖아요. A, B 범죄가 같은 범죄, 동일 범죄란 말이야. 동일 선상에 있는 범죄. A, B 범죄 다른 범죄일 수 있어. 뭐 상해와 재물손괴 이렇게 범죄가 서로 뭐 한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동일 범죄를 인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이면 요거를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일본 말인데 좀 우리나라 말로 바꿨으면 좋았을 건데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를 잘 모르겠으면 동일 범죄인가 다른 범죄인가를 먼저 보세요. 같은 범죄입니다. 다시 여기는 이제 요거 이제
범죄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왜 원인을 두 개 나눕니다. 원인. 착오하게 된 원인입니다. 객체의 착오. 왜 원인이 뭐냐면 오인한 겁니다. 오인. 방법의 착오. 요거는 이제 오인한 건 아닌데 어떤 수단이 잘못된 거예요. 수단이. 두 개로 나눕니다. 왜 A를 죽이려다가 왜 B를 죽였냐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인한 것을 뭐라 그래? 객체의 착오. 오인. 방법. 총알이 빗나가 버렸어. 수단의 착오라 그럽니다. 이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구체적 부합설. 요거 좀 까다롭죠? 그림이 알면 되는데,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요것만 그림만 잘 그리면 끝나버려요. 아주 쉽습니다. 요것이 현재 우리나라 판례입니다.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판례어라면 이걸 해야 돼. 법정적 부합설로. 자, 들어갈게요. 먼저 이 경우 오인한 경우는 발생범죄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A인 줄 알았는데 죽여놓고 봤더니 누구더라? B면 누구? B에 대한 살인죄 기수입니다. A한테는 범죄가 성립 안 돼버려요. 똑같아요. 어느 학설을 취하든. 동일 범죄였을 때는 무조건 발생 범죄가 뭐가 돼? 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총알이 빗나간 경우에요. 인식범죄가 미수가 되고요. 발생범죄는 과실이 됩니다. 인식인데 결과 발생이 안 됐죠. 다른 사람이 죽었죠. 미수가 되고 발생범죄 과실이 되는데 행위는 몇 개냐면 하나입니다. 총 빵 쓴 행위 하나. 행위 하나니까 뭐가 돼? 상상적 경합. 범죄는 두 개니까 상상적 경합이다. 여기 발생범죄 기수. 발생범죄 기수. 그러니까 판례에 의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간단하죠. 왜? 그냥 무조건 뭐야? 동일범죄면 발생범죄 기수야. 발생기수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찰 지금 그동안에 구체적 부합설이 나온 적이 없었어. 이번에 나왔어. 이번에 2차 문제. 주로 구체적 부합설이 나와? 검찰적에서 나왔어. 경찰적은 무조건 뭐야? 발생범죄 기수 이러면 됐었다고. 그 다음이요. 범죄가 다릅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뭐 객체, 수단 나눌 수 있는데 관계없이 얘네들은 뭐 똑같아요. 그러면 발생범죄, 인식범죄 미수와 범죄가 다른 경우입니다. 발생범죄에 인식 못했죠. 발생범죄는 과시가 됩니다. 뭐가 돼? 행위 하나니까 상상적입니다. 여기가 구급 문제입니다. 구급 문제. 구급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찰직 볼 때는 착오가 일어나면 범죄가 같으면은 판례에 의하면 무조건 발생범죄 뭐야? 기수고 맞죠? 범죄가 다르면 발생범죄 미수와 인식범죄 미수와 발생범죄 과실범이 무슨 범이 돼?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법정적 판례에 의하면. 그럼 구체적 부합설은요? 그러면 뭐야? 똑같은데 뭐만 다릅니까? 같은 범죄에서 방법이 차고 이것만 다르고는 똑같습니다. 이거나. 됐죠? 그런데 이제 경감부,
7급은 간혹가다 이 세상에 없는 학설이 하나 있어요. 일본서 주장하다 지금은 없는데 요 추상적 부합설을 냅니다. 간혹가다 이 학설 내요. 그러니까 어차피 동일범죄였을 때는 추상적 부합설은 법정적 부합설은 똑같죠. 뭐가 다르냐면 범죄가 다를 때는 얘들은 경범죄는 무조건 기수입니다. 경범죄는 무조건 기수가 돼요. 중범죄는 인식했으면 미수, 발생했으면 과실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경범죄, 중범죄 행위가 하나니까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 부합설까지 알면 확실하고. 자, 한번 볼게요. 거기에 이 그림을 꼭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동일범죄의 차고, 객체의 차고, 을을 갑으로 오인해서 죽인 경우입니다. 여기죠, 오인. 어느 학설을 취하더라도 발생범죄의 뭐가 돼? 기수. 누가 죽었지, 지금 현재? 을이 죽었는가? 을에 대한 살인죄입니다. 방법의 차고, 갑을 죽이려다 실수로 을을 죽인 경우에요.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의 미수, 갑에 대한 살인 미수와 을에 대한 과실치사, 행위는 하나죠. 상상적이고.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은 발생사실이 기수니까 을에 대한 뭐뭐가 돼? 살인 기수만 됩니다. 추상적 사실의 차고 인식범죄와 발생범죄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 학설, 어느 학설, 요거과 요거. 인식범죄 미수와 발생범죄 과실범죄 상상적인데 추상적 부합설, 경범죄와 중범죄 상상으로 되고 범죄가 다르니까 경범죄는 항상 고의 기수고 중범죄는 인식했으면 자, 가번 인식했는데 경범죄 발생입니다. 허자고요. 3번 갑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했는데 개가 죽어버렸습니다. 범죄가 다르죠. 참고로 개 죽으면 재물손괴죄란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 학설을 취합시다. 살인 미수죠. 맞죠? 살인 미수. 과실 재물손괴죠. 그런데 이제 이따 배우겠지만 과실 재물손괴란 범죄는 없어요. 과실범죄가. 그러니까 뭐만 돼? 살인 미수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설 경범죄는 무조건 기수죠. 재물손괴 기수죠. 중범죄는 인식했으니까 미수죠. 재물손괴 기수와 살인 미수에 뭐가 돼?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이 학설이 왜 이 세상에 없냐는 겁니다. 자, 봐봐. 이 사람은 지금 개 죽인다는 인식해서 못했어. 인식을 못했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했지. 인식을 못했는데 고의범으로 처벌해버리죠. 재물손괴 기수로 처벌하잖아, 지금. 범죄의 정형성, 정체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개를 죽이려다가 총을 발사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봅니다. 개 인식범죄니까 미수죠. 재물손괴 뭐야? 미수와 발생범죄가 과실인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과실은 뭐가 돼? 치사죄가 되겠죠.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이 설입니다. 무조건 경범죄는 기수니까 재물손괴 뭐가 돼? 기수가 됩니다. 중범죄는 발생했죠. 과실치사에 뭐가 돼?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걔 안 죽었죠. 걔 안 죽고 사람이 죽었잖아. 근데 기수니까 죽었다는 거죠. 안 죽은 걔를 죽었다고 하고 있잖아, 지금. 미수인데 기수라고 처벌하고 있잖아. 과실인데 뭐야? 고의로 처벌하잖아. 이런 학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범죄의 정체성이 안 맞잖아. 어떻게 과실은 뭐로? 고의라고 그러고 미수를 기수라고 그러냐는 거야. 이런 학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왜 있는 거야? 옛날에 일본이 그 새끼가 주장하다가 끝났는데 그게 안 나와요. 책에 없어도 할 말이 없어, 이런 학설은. 어디서 내? 오늘날 책도 잘 안 냅니다. 어디서? 경관부 같은 데서 내요. 아주 꼼짝꼼짝하게 지저분한 문제에서. 그래서 말아놓으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중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동일 범죄인데 비교가 하단 말. 그럼 당연히 어느 범죄를 처벌해? 경한 범죄를 중한 범죄를 처벌 못합니다. 봐봐. 존속살해죄와 살인죄는 경중 비교할 수 있죠. 그럼 뭐로 처벌하는 거야? 무조건 보통살인죄로 처벌합니다. 보자고요. 아버지 죽이려다가 다른 사람 죽였다 할지, 다른 사람 죽이려다 아버지 죽였어요. 관계없어요. 무조건 뭡니까? 보통살인죄겠지요. 중범죄로 처벌 안 하니까. 영아살해죄와 보통살인죄인데 영아살해죄가 참고 제가 더 가볍습니다. 영아를 죽이려다가 보통을 하다가 영아, 무조건 영아살해죄고요. 이 두 개만 알면 되는데 그 명예훼손죄도 두 개가 있거든요. 허위사실과 그냥 사실 명예훼손인데 참고적으로 뭐가 더 가벼울까? 사실이 더 가볍겠죠. 무조건 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허위라고 인식했는데 사실이라고 인식했는데 허위 관계없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이것이 더 가볍습니다. 명예훼손죄보다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가 무조건 사자 명예훼손죄입니다. 사자라고 했는데 생존자 했는데 사자 관계없어요. 근데 시험은 1번이 많이 나오고. 자, 문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존재하지 않은 구성요건 사실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반전된 구성요건 창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맞잖아. 존재하지 않은 구성요건 범죄 사실을 존재한다고 인식한 착오란 말이야. 몇 조죠? 27조입니다.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뭐 한다? 처벌합니다. 기억은 틀렸네요. 맞죠? 다음 니은 들어갑니다. 갑은 절취한 물건이 아버지 것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친구 겁니다. 친족상들이 친족 문제입니다. 이건 인식 대상 아니에요. 착오에 관계없습니다. 범죄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뭐한다? 영향이 없습니다. 이건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디귿입니다. 절도죄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겁니다.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을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행위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죄 사실에 대한 뭐가 없어? 인식을 못했습니다. 인식이 없어요. 범죄 사실 인식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아니야? 이건 고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범죄는 뭘 해야 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착오가 됐든 어떤 일단 인식은 해야 돼. 인식을 못하면 이따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과실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인식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야? 존재하지 않은 범죄 사실이 뭐가 되는 거야? 27조. 불능범이 되고, 존재한 범죄 사실은 뭐가 돼? 사실착오가 되는 거예요. 일단 범죄 사실을 뭘 해줘야 돼? 인식을 못했습니다. 이건 자기는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기는. 그 다음입니다. 성립하지 않고 니을입니다. 갑이 이건 함정이었어요.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했는데 얘가 빈사상태에 빠지자 죽은 것으로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죽었는데, 자 여러분, 얘는 그러면 좀 개괄적 고의죠. 얘는 뭐지? 하나 때렸지. 팡 때렸는데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뭡니까? 유명한 낙산사 사건인데 지 애인인데 이제 여자가 이제 낙산사는 호텔에 있어요. 강원도에서. 결혼하자 그러니까 이 새끼가 결혼하기 싫거든. 싫다니까 여자가 자꾸 이제 막 그런 말 안 하면 안 된다 막 그러니까 썸을 하나 때려버린 거야. 여자가 막 기절해버린 거야. 이 새끼 이제 큰일 났지. 그래가지고 낙산사 호텔이 이제 그 베란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난간에다 놔두고 확 밀어가지고 그 있는 난간이 옛날 팔레니까 이 난간이 좀 막 휘청휘청 했는가 봐. 그래갖고 되게 실족사했다 거짓말한 거야. 여자가 이렇게 하다가 실족사했다고 조사를 해봤어.
그러면 이제 이건 뭐야? 어쨌든 아까 그랬던 무슨 거야? 개괄적 고의잖아. 고의 인정하지? 죄가 뭐야? 상해에 의해서 죽였으니까 상해? 치사죄잖아. 살인죄 아니잖아. 살인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살인을 인식해야 되잖아. 얘는 무슨 고의야? 상해 고의잖아. 그래서 니들이 틀린 거야. 살인죄가 아니라 뭐가 돼? 상해 고의니까 상해치사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A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으나 총알이 빗나가 A 옆에 있던 B가 맞아 죽었다 했어. 자, 같은 살인이야. 그런데 오인한 게 아니라 총알이 빗나간 거야. 구체적 부합설에 하면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무슨 범위 돼? 상상적 경합이고, 나머지 학설은 B에 대한 뭐가 돼? 살인죄 기소가 되는 거야. 나머지 학설은. 근데 무엇을 물어봤지? 그게? 구체적 부합설을 물어봤지. 갑에 대해서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아니라 B에 대해서는 뭐가 돼? 과실치사가 되는 거야. 그러겠죠? 이렇게. 2번. 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갑을 향해 고의로 을을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병이 맞았어. 같은 상해네. 뭔 소리가 알아? 법정적이니까 발생 사실이 누가 맞았죠? 병이 맞았죠? 병에 대한 상해 기수가 되고, 갑이 을을 살해할 의사로 을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을의 개가 이 물을 먹고 죽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죠? 범죄가 다릅니다. 그럼 뭐가 돼? 인식범죄가 살인이죠? 살인, 미수와 과실, 재물손괴죄 뭐가 돼? 상상적 경합이죠? 근데 과실, 재물손괴죄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더군다나 손괴죄 아니죠? 그래서 2번 틀렸고. 그러면 2번입니까? 맞지? 그 2번이 답이 되려면 뭔 소리 돼? 무슨 소리 해야 돼? 이 소리 해야 되겠네. 수상적 부합설로. 경범죄는 무조건 기수죠. 뭐 살인, 미수와 사람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음에 3번. 갑이 병을 을로 오인하고 죽였습니다. 오인이죠? 그러니까 어느 설을 취하든 병에 대한 살인죄가 되죠. 구체적, 법정적 결론은 동일하고, 갑이 송개의 고의로 을의 집 창문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 옆에 있던 병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범죄가 다르죠? 그럼 여기죠. 재물손괴 미수와 과실치상죄 뭐가 돼?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3번. 다음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1번. 갑이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는데 A를 강도범으로 오인하고 지나가던 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당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저희가 강도인 줄 알았어. 강도가 아니야. 그게 행인이었어. 유법성 조각에 관한 착오란 말이에요. 맞죠? 뭔 소리가 알아? 고의설이가 알아 있어. 고의설은 모든 착오는 다 고의가 조각이 되는 거야. 왜? 사실인식, 위법성인식 다 물어보니까 고의로 보니까. 그래서 고의설에 가면 고의가 조각돼 보여. 상해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형수를 죽이려다가 옆에 있던 조카가 죽어버렸습니다. 네, 골프채 빗나가서 무슨 차고? 같은 범죄 사실이죠? 판례가 알아. 뭐야? 조카에 대한 무슨 죄? 살인 기수범. 조카가 죽었잖아. 잘 나옵니다. 경찰직에. 그 다음입니다. 3번입니다. 자, 잘 봅니다. 여러분의 야, 나 좀 죽여줘. A가 부탁해서
갑이 이제 부탁받고 죽였습니다. 부탁받고 죽인 뭐라 그래? 척탁살인죄라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실은 아까 A는 그냥 장난삼아 했어. 척탁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척탁살인죄라고 생각했는데 발생된 것은 척탁이 없었으니까 뭐가 돼? 보통살인죄. 같은 살인인데 형의 경중의 차이가 있어. 상식적으로 뭐가 더 가벼울까? 척탁살인죄가 더 가볍겠지. 그냥 보통살인보다 부탁받고 죽이면 죄가 더 가벼울 거 아니야. 그래서 경중의 차이가 있으니까 15조지. 무슨 범죄로 처벌하는 거야? 척탁살인죄로 처벌한 거야. 알겠죠? 경중의 차이가 있잖아. 척탁살인죄와 보통살인죄는 당연히 뭐가 더 가벼운 거야? 척탁살인죄가 더 가볍습니다. 부탁받고 죽인 거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상해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 뭐야? 남의 자동차 루치한 깨져버렸습니다. 뭐야? 상해 미수죄죠? 과실재물손괴죄 없죠? 그럼 뭐만 돼? 상해 미수죄 문제입니다. 4번 작년 8월 경찰 문제입니다.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어요. 기억. 형법에는 사실의 착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니 있어. 오롯이가 뭐야? 무조건이란 말이야. 오롯이. 아니야. 형의 경중의 차이가 있어. 뭐로 한다고 15조에서 경합문제 더 규정돼 있어.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살해의사로 을을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병에게 명중해서 같은 살인인데 뭡니까? 빗나갔으니까 무슨 착오? 방법의 착오입니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규적 부합설은 서로 결론이 다르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판례 입장에 의하면 니은의 사례에서 판례니까 무슨 설이야? 법정적 부합설이야. 니은이 지금 뭡니까? 을을 죽이려다가 옆에 병 죽어버린 거죠? 그럼 당연히 뭐야? 병에 대한 뭐가 돼? 살인죄가 되죠? 병에 대한 뭐가 돼? 을에 대한 살인 미수. 이거는 디귿은 판례 입장이 아니라 이건 무슨 설 입장이야? 구체적 부합설 입장이야. 디귿은 틀렸습니다. 니을.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안 나오던 게 나왔네요. 여기네요. 발생범죄 뭐다? 기수. 병이 죽었죠? 병에 대한 기수. 그 다음에 미음.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살해했으면 미수가 아니라 무조건 뭐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죽었든 관계없이 뭐가 되는 거야? 기수야. 그래서 틀려. 그 다음입니다. 5번.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갑이 형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찔렀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자, 경중의 차이가 있는 거죠? 뭐로 처벌해? 보통살인죄로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맞잖아요? 틀렸고요. 2번. 갑이 A를 죽이려고 독약을 두었는데 B가 먹고 죽어버렸습니다. 방법이 착오죠? 판례와 아니 관계없죠? 뭐야? 발생범죄. B가 죽었죠? B에 대한 뭐가 돼? 살인 기수. 판례와 아니까 관계없잖아요. 3번. 상해의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맞아버렸습니다. 같은 상해 사건인데 빗나갔는데 뭔 소리가 알아? 구체적 부합설이 말한 겁니다. 그럼 뭐야 돼? A에 대한 상해 미수와 B에 대한 과시장의 상상적 경합이고. 4번. A를 향해서 몽둥이를 때렸는데 알고 보니 누구더라? B. 이건 오인한 거네요. 어느 설을 취하든 B에 대한 뭐가 돼? 상해죄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6번 아까 1번 했고 2번 했고 3번 했고 4번 봅시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여기네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 똑같죠, 결론이. 이것과 이것의 다른 점 어디야? 구체적 사실 차고는 무슨 차고야? 방법의 차고만 달라. 나머지는 똑같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차고 문제. 그 다음에 7번. 사실의 차고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것이 뭐냐? 결론이 뭐가 달라 지금? 동일 범죄 내에서 방법의 차고만 다른 거야. 나머지 똑같아. 구체적 부합설과 뭐하고? 법정적 부합설. 그래서 방법의 차고만 끄집어내면 되겠네요. A를 B로 죽였는데 오인한 거니까 무슨 차고? 오인이니까 무슨 차고야? 객체의 차고. 니은. 총을 쐈는데 빗나가 옆에 여기 객체 방법의 차고죠? 니은이 다를 거고. 니은. A의 도자기를 깨려고 총을 쐈는데 B의 거울. 어차피 둘 다 재무서운 게지. 빗나갔으니까 이게 맞죠? 디귿. 니을은 뭡니까? 사람 죽이를 때리려다 개 맞았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추상적 사실의 차고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고의입니다. 이번에는 이걸 하나 먼저 갈게요. 자, 어쨌든 그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결과범에서는. 결과범에서는 인식 뭐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인식을 못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 행위에 부주의가 있었어요. 부주의한 행위에서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발생. 인식 못했어요. 부주의한 행위로. 14조입니다. 정상적인 주의 태만으로 인하여 부주의로 인해서 말이에요. 범죄 성립 사실 인식하지 못한 행위. 여기를 우리가 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인데 이 경우는 14조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그때만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이란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주의했으면 충분히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결과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과실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다고 모두 처벌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데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총 몇 개냐면 7개니까 앞자만 따봅시다. 교장실, 교장실에 학교 교장실, 폭파, 일수, 불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살, 죽었다는 거예요. 가스. 이게 뭐냐면 학교 교장실을 폭파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실을 폭파하니까 뭐야? 수돗물이 넘치죠. 팍 터지고 가스도 나오고 사람이 막 죽거나 다치거나 이죠. 요거 외에는 처벌 안 합니다. 왜? 과실 때문에 처벌한 게 아니라 뭐 한다?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처벌하려면. 그러면 행정상 단속을 주관하라는 법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형법은 형법 총칙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적용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이라도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원칙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과실은 처벌 못합니다. 법에 뭐가 있어야 돼?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과실범을 처벌할 때 해석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 못합니다. 행정법이라도. 그래서 과실이란 고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인식을 하지 못했으니까 고의가 없죠. 그런다 과실인가 뭐가 있어야 돼? 부주의가 있어야 돼. 부주의. 그래서 고의가 없으면 무조건 과실이 아니라 그 고의가 없는 인식하지 못할 뭐가 있어야 된다? 부주의가 있어야 된다. 부주의 있어야 되고. 과실의 종류. 그래서 14조는 지금 인식 없는 과실만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인식 있는 과실도 있다는 겁니다. 인식 있는 과실이 뭐냐 했더니 우리가 고의가 이게 고의잖아요. 인식하고 인용을 해야만 고의가 되죠. 미필적 고의. 그러면 인식은 했는데 의사도 없고 인용도 없어 뭐냐는 겁니다. 이걸 인식 있는 과실을 하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사람이 있어. 인식했어? 사람 봤다고 횡단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횡단하는 거를. 빵! 가서 치어서 사람은 다치겠는데 자기는 그래 다쳐서 새끼 죽으면 말고 이렇게 했으면 그걸 인용한 거지. 그럼 살인에 뭐가 돼? 미필적 고의 인정되는데 인용조차도 안 했습니다. 에이 지가 피해가기 절대로 괜찮을 거야. 내가 운전을 몇 년 했는데 인용 안 했지. 내가 운전을 몇 년 했는데 저 정도는 못 피해? 나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어. 요거는 인식은 했는데 의사도 없고 뭣도 없어? 인용도 없지 않냐는 거야. 뭐 이거는 뭐냐? 이런 것도 과실이라고 하자가 판례야. 이런 과실은 뭐라 그러자?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인식은 했는데 뭐가 없어? 인용도 없고 뭣도 없어? 의사도 없을 때. 근데 뭐 구별 큰 시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보통과실 법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통과실은 이제 보통의 일반 과실만 하면 처벌하는 거고 업무상 과실은 업무자는 뭡니까 좀 전문가들이죠. 결과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보다. 그 죄가 더 무겁습니다. 보통과실과 중과실은 중대한 현저한 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주의는 뭐야? 그냥 과실이고 현저한 부주의는 뭐다?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중대한 거 아니에요. 뭐가? 이 부주의의 정도로 뭐를 하는 거야? 요것으로 보통과실과 중과실을 나누고 됐죠? 지금 요것에 그 인식하지 못했죠? 요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통과실과 뭐로 나눈 거야? 업무상과실로 나눈 거예요. 업무자는 뭐야?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인식 가능성이 컸다는 거야. 결과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되지. 그래서 안에서 죄가 더 무거워. 그래서 그 인식, 애견의 그 정도로 구별한 게 보통과 업무고 부주의의 정도로 구별한 게 뭐야? 그러니까 중과실은 결과가 중대하다는 게 아니라 뭐야? 부주의가 크다는 건데 중과실 인정한 판례 3개 암기해버립니다. 이 3개 외에는 우리 판례가 없습니다. 중과실은. 왜 없는가 좀 이따 할 거예요. 없어요. 어떤 담뱃불이나 상냥불을 휴지통에 버려서 불난 경우 하나 있고요. 80세 여자 노인과 11살짜리 여자아이를 안수기도 중에 죽게. 그냥 안수 아니에요. 그냥 안수가 아닙니다. 80세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 11살짜리 여자예요. 그냥 안수는요, 폭행치사란 범죄입니다. 중과실 치사고요. 디귿, 보통 기역, 미은이 나오는데, 디귿은 잘 안 나오는데, 디귿은 뭐냐면, 주차장 있죠, 주차장. 주차장에 출입문이 금이가 있었어요. 근데 애기들이 그 놀다가 떨어져서 다쳐버렸습니다. 이때 주차장 관련이 뭐가 돼? 중과실 치상죄로 처벌됐습니다. 3개의 그러니까 뭔 휴지통에 불 던진 경우, 그다음에 80세 여자 안수기도 중 사망, 주차장 금가서 아이들이 떨어진 경우 3개. 나머지는 중과실 아니에요.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형법에는 지금 뭐가 있어? 보통과실, 업무상과실, 무슨과실, 중과실만 있어요. 그러면 업무자가 중과실하면 어찌 되는 겁니다? 업무자가 중대한 부주의를 했어. 업무자가.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무상 중과실한 범죄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뭐로 처벌하냐? 보통 업무상 과실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중과실이 범죄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네, 업무상 중과실 없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과실이 되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첫째가 뭐가 됩니까? 부주의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뭐가 돼야 돼? 결과가 발생해야 되죠? 요건입니다. 부주의로 인해서 뭐하다?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과실범은 반드시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부주의한 행위를 했더라도 결과가 발생 안 되면 뭐가 아니야? 과실범 아닙니다. 한국도 그런 경우 있잖아. 그 나쁜 새끼들, 그 오토바이, 특히 오토바이 새끼들, 갑자기 빵 튀어나오잖아. 안 다쳤어. 깜짝 놀라면, 미안, 안 다쳤잖아. 됐어. 갑니다. 법적으로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 왜? 안 다쳤잖아요. 이건 무조건 과실은 뭐 한다?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결과가 발생 안 하면 처벌 안 합니다. 그렇다면 달리 말하면 과실범에는 뭐가 없다? 미수가 없습니다. 됐죠? 없습니다. 부주의입니다. 부주의는 한마디로 뭐다?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부주의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주의는 그 사람마다 업종마다 다 그 주의의무 정도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보통 주인인데 주로 이제 의사의 과실 판단의 기준, 의사는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는가는 당연히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 수준, 그 주의의무 정도가 의료 환경, 조건,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모든 의사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그 의료 수준과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의무 정도도 뭐다? 당연히 다를 겁니다만은 조심해야 될 거는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은 고려 안 합니다. 나는 저는요 개인병원이에요. 대학병원이 아니란 말이 그거는 고려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이에요. 의사 개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 개개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동네 병원은 잘못하면 책임 잘 집니다. 왜? 의료 규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안 돼요. 대한민국 일반적인 기술은 상담해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 상황 고려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 본다면 의사가 어떤 여러 가지 진료 방법이 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한 거는 의사의 뭐다? 재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약을 쓸 것인가.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 의사가 뭐를 과실이 있다, 이럴 게 없다라고 딱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사의 그 치료 방법이 합리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나학원입니다. 나학원은 암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수술 도중에 메스가 뭔지 알죠? 칼 조각이 부러져갖고 사람 몸속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메스 조그만한데 막 파고 들어가서 잘못하면 사람 막 뒤집어버려야 되죠.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봉합수술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 이 팔 문제야. 그럼 의사가 말해야지. 왜? 죄송합니다. 메스 조각이 들어갔는데 이 새끼가 말을 안 한 거야, 의사가. 당연히 수술한 사람 배 아파하나? 아프지 않아. 칼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행히 어느 병원 가니까 메스를 발견해서 이제 끄집어냈어요. 그때 전 그 메스 봉합원 의사 있잖아. 그런데 판례가
찾기가 어려웠다는 건데 좀 암기할 수밖에 없고 4번이에요. 그냥 이것도 암기할 수밖에 없죠. 의사 판례는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뭐 쇄골 바늘 같은 거 10큼지도 어리네. 주사가 어려운가 봐요. 과실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를 하였더라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예견하였다면 그 결과 발생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주의예요. 네가 부주의에서 결과 발생을 막는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심했다면 이제 가정을 하는 거잖아. 결과를 충분히 말할 수 있었고 인식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다 이 말이니까 얘 지금 예견 못했다는 거죠. 요거는 과실의 문제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고의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가번, 나번 함정 문제입니다. 예견할 수 있었다는 예견 못했다는 거잖아. 지금 인식 못했다는 거잖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못했다는 거잖아. 이거는 뭐야? 과실이잖아. 예견하였다는 것은 뭐야? 그건 과실 아니잖아. 고의잖아. 이런 거에 함정 문제. 그 다음에 당연히 과실은 항상 결과가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범의 모든 거는 뭐가 있어야 돼? 결과범은 나중에 하게 될 인과관계는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결과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1번이 이제 그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예전에 그 이제 가수인 신머시기 신해철인가 복막염 수술을 했는데 이제 그 뭐 묶었는데 이게 의사가 수술한 후에 그 결과를 봐야 되니까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어. 자꾸 밖에 나가고 왔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안에 복막염이 터져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의사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신해철 씨가 와서 몸에 열이 난다 그러니까 그 몸이 수술하는데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가 봐. 뭐 천공이라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뭐가 있어? 부주의가 있었어. 맞죠? 죽었어. 인과응정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구 잘못도 들어갔어? 피해자의 잘못도 있었어. 왜? 퇴원하고 막 들락날락 했으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야. 본질적으로는 잘못 발견한 것과 사망사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이에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 개입됐다 할지라도 인과관계가 안 끊어진다는 거야.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운전수가 시동열쇠 꽂아놓고 내려갔습니다. 부주의했죠? 항상 내릴 때 열쇠 갖고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고 난 경우인데 조수가 운전했어. 조수랑 서민입니다. 화물차 조수. 그건 예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큰 새끼가 무슨 그 차 열쇠 꽂고 운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운전자는 전혀 예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상조차를 못하는 거야. 그거는 아무리 부주의했지만 예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운전자 책임이 없습니다만은 옆에가 10살짜리 아들이 있었어. 엄마가 내리면서 열쇠를 꼽아놓고 내린 거예요. 그러면 10살짜리면 철이 없지. 그건 남자입니다. 분명히 운전할 수 있다는 것 예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동열쇠 꽂아놓은 게 중요하지 않고 누가 운전했는가. 조수가 했으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10살짜리 아이가 했으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의미가 없고 4번입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는 이제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맞죠? 수술에 이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아서 환자가 죽었으면 책임을 지려면 무엇과 무엇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설명 안 한 것과 사망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설명 안 한 것과 사망 사이에. 맞죠? 헷갈리면 안 돼. 의료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아니야. 그건 의료행위에 대한 뭐야? 과실이고, 지금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게 아니고 설명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실을 물으려면은 그 설명 의무 안 한 것과 결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설명 의무 안 한 것과 의료행위하고 말고, 의료행위와 결과의 과실은 뭐야?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이고, 지금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게 아니고 왜 설명을 안 했냐는 거야. 설명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겁니다. 70살 먹은 사람이 더군다나 간경병 그 환자인데 화상치료를 입고 병원에 왔어요. 그럼 이제 화상치료 하려면 자신의 피를,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가피절제라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가피절제하면. 이거 설명을 안 했대, 의사가. 가피절제 쇼크가 잘 일어납니다.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쇼크사로. 설명 안 했죠? 불이행. 죽었죠? 과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인과관계 할 때 보면은, 그러면 설명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이 합법적 대체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설명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수술 안 받을 거냐는 거야. 이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 안 받았을 거야. 설명했다면. 그랬으면 이제 의사에게 뭐야? 설명 의무 불이행과 결과사의 인과관계 인정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어차피 수술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화상이 너무 심해서 어차피 가피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술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유가족 측에서 가피절제 수술을 해라고 부탁을 했을 거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합법적 대체 이론을 썼단 말이야. 설명을 해도 어차피 수술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돼. 다음 시간에 할게. 인과관계 할 때 이거 잘 나옵니다. 가피절제 수술 인과관계 없습니다. 5번째,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이건 함정 문제입니다. 이 건물에 불이 나서 누전사고로 불이 났어. 누전사고로. 알았죠? 이때 건물 임대인, 건물 주인의 책임입니다. 당연히 자기 집에 불났으니까 뭐가 돼야 돼?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뭐 잡아야 돼? 그런데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휘를 업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누전사고의 사회생활상 지휘는 뭐야? 전기관리사를 말하지. 건물 주인이 왜 그 전기 관리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이야? 그냥 과실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양쪽 다 잘 나옵니다. 하지만 니은은 나온 적이 없어요. 니은은. 헷갈리면 안 돼요. 니은은 조심해야 돼. 함정은 나온 적이 없는데, 여러분의 호텔에 영성과장 있지. 영성과장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전기시설 관리하는 사람이야. 영선 전기 비리는 관리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호텔에 누전사고 나면 영성과장이 무슨 책임이 돼야 돼? 업무상 과실이야. 이게 구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과 책임은 있어야 되고, 허용된 위험은 조금 이따 할게요.